안녕하세요, K입니다. 내 몸의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 건강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14가지 좋은 습관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째, 다양한 식물식의 황금률. 바로 매주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물식, 다양한 자연식을 먹는 그 비율을 높여가라는 건데요. 저자는 궁극적으로는 90% 정도의 자연식, 식물식, 이것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또 필요한 것들을 취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비율이 최적화가 되는지, 건강, 컨디션 뿐만 아니라 식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어떤 비율이 나에게 적합한지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질구레한 식품 목록이 필요하지 않고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레시피도 나와 있지만 저도 딱 기억하는 것이 섬유질이 풍부한 식생활, 이거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에게 맞는 황금률을 높여가는 것, 나에게 맞는 균형 있는 비율로 최적화해가는 것, 그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식물식은 자연의 풍요로움에 대한 찬사다. 우리는 모든 풍미와 식감을 맛보고 즐길 수 있다. 허브와 향신료는 풍부하다. 식단을 제한하고 허용된 식품만 섭취하는 시절은 끝났다. 식물성 자연식품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매주 30가지 이상의 다른 식물을 식단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매 끼니마다 식물의 다양성을 극대화하려고 도전한다면 목표치를 압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날 것과 익힌 것,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식물도 날 것일 때와 익힌 것일 때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 과정은 식물에 함유된 섬유질 같은 탄수화물이나 다른 화학물질을 변화시킨다. 그 결과로 미생물의 생장,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적 구성, 생성되는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종류에 다른 영향이 나타난다. 반드시 어느 한쪽이 낫다고 말할 수는 없고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는 있다. 전문가의 조언은 이렇다. 식품을 조리할 때 날 것 그대로의 재료를 조금 먹어서 그 효과를 얻고 다른 음식에도 넣어서 식물의 다양성을 더 추가하라. 둘째, 장 건강 회복 훈련. 이것은 자신에게 있어 문제가 되는 식재료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알레르기라든가 나에게 있어서는 좀 안 맞는, 또 민감성을 높이는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식재료를 잘 발견해 가는 거죠. 식사 후 소화불량이 생겼을 때 어떤 식재료가 문제가 되었는지 짐작해 가는 거죠. 또 푸드 다이어리를 써서 문제 유발의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록을 하다 보면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아,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했구나.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설사를 했구나. 이걸 먹었을 때 변비가 왔구나. 이걸 먹으면 또 금세 살이 찌구나. 이런 것들. 근데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어서 마치는데 28일 이상이 걸린다. 또 필요하다면 전문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올바르게 실시해야 한다. 어떤 알레르기 식품을 알아보는 그런 검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재료가 내 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것을 알아내가는 과정인 거죠. 셋째, 최강의 식물식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이제 나를 위한 최강의 식물식을 구축해 봐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FGOALS, F고 식품이라고 해서 F는 과일류와 발효식품, G는 녹색 채소류와 곡물류, O는 오메가3, 슈퍼씨앗류, A는 향신 채소류, 양파, 마늘 같은, L은 콩류, S는 설포라판, 브로콜리 새싹과 기타 십자화가 채소류, 이런 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자의 지식이나 정보, 또 식품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잘 추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책들마다 너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상반되는 내용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게 딱 맞다, 이렇게 딱 짚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이 식품의 효과에 대해 많이 나오고, 이 식품들은 마이크로바이옴 구축의 기반이 되는 슈퍼푸드면서 출발점 혹은 식단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넷째, 수분 공급을 잊지 말자. 여기에서는 아침에 일어나 물 2잔, 또 커피보다 물을 더 마시자, 거기에 끼니마다 물 2잔,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카페인을 마시다 보면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한 탓에 초조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몸에서 수분을 자꾸만 배출하고, 이런 현상까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웬만하면 커피보다 물 마시더라도 오후 몇 시부터는 좀 마시지 않고 스스로가 정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건강에 좋고 저렴한 음료수다. 우리는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다는 것에 더 감사해야 한다.
물은 생명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우리 몸의 60%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음식 없이는 3주를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4일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물은 생명을 주고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다. 다섯째, 새로운 활력을 주는 음료를 선택하자. 이 부분은 자신에게 맞는 음료를 선택하래요. 근데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스러운 음료를, 예를 들어 색다른 맛의 물 만들기, 물에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을 넣는 거죠. 주스 착즙기에 투자한 돈 이상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 시트러스 과일 몇 조각과 적당량의 물을 커다란 유리 용기에 넣고 더운 여름에는 얼음도 조금 넣는다. 또 모닝커피는 조금만 마시기, 주스보다는 스무디 마시기, 오후에 녹차 마시기. 녹차는 오후 시간에 활력을 준다는 거죠. 또 콤부차 같은 것도 적당히 마시기. 콤부차를 마시면 산도로 인해 치아의 에나멜이 부식될 수 있어서 저자는 콤부차를 희석시켜서 마신다고 해요. 최소한 물을 절반 정도 섞는다는 거죠. 또 알코올 피하기. 누군가는 듣고 싶지 않겠지만 건강한 장을 만들고 싶다면 알코올은 피해야 한다. 폭음은 장내 미생물의 손상을 야기해서 장 투과성을 높이고 세균 내독소 배출을 유발한다. 다시 말해 알코올은 장내 미생물군의 불균형을 일으킨다. 여섯째, 포만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활성화하자. 식물성 자연식품을 섭취하면 무제한으로 섭취해도 좋다는 거예요. 절대 과장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요. 자연식은 마음껏 먹어도 좋고 그렇게 해도 체중은 줄고 온갖 건강 효능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섬유질과 저항성 녹말 덕분이라고 해요. 식물성 자연식품은 영양소는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다. 여기에는 꿀꺽 삼키지 말고 씹어 먹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핫도그보다 샐러드를 먹을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씹으면서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우리 몸에서는 충분히 먹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체 메커니즘이 진행된다.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우리 대신 대자연이 칼로리를 계산하고 있다. 포만감을 느끼면 충분히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게다가 영양소와 섬유질까지 풍부하다. 우리는 식품을 가공할 때 섬유질을 제거한다. 자연의 균형을 왜곡하고 인위적으로 칼로리를 높이고 섬유질이 부족한 식품을 만들어서 과식을 부추긴다. 미국인의 식단 대부분은 가공식품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포만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식으로 실컷 먹을 수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가공식품은 과식을 부추기고 중독을 부추기고 악순환을 부추긴다는 거죠. 7번째는 마음챙김 식습관을 갖자. 이것은 충분히 씹어먹기. 배가 80% 정도 부르면 그만 먹는 식습관. 또 저녁은 이른 시간에 먹는 게 중요하고요. 또 식사 중에 전자기기는 금물이고 또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는 것, 그 모양, 냄새, 맛,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음미하는 거죠. 그리고 생체 리듬에 맞춘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같이 챙기는 식습관을 갖자는 거죠. 8번째는 언제 먹는지도 중요하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자연스러운 바이오 리듬이 있다. 생체 리듬은 약 24시간을 주기로 일어나는 생체 내 반응이며 다른 동물이나 식물, 진균 등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모든 생명체는 생체 리듬이 있다. 장내 미생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무너뜨리면 장내 미생물까지 교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차로 인한 피로는 장내 미생물의 디스바이오시스를 유발한다. 비행기를 타면 기분이 엉망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교대 근무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흐트러진 생체 리듬이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 몸속 장내 미생물은 24시간 주기에 맞춰진 생체 리듬을 토대로 번성한다. 즉 정해진 때에 음식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똑같은 음식을 하루 중 다른 시간에 먹으면 혈당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아침에는 인슐린 민감성이 가장 높고 저녁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높다. 최적의 식습관을 만들려면 영양분이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서 식사를 하고 일정 시간 동안은 장이 쉬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방식을 시간 제한 식사법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방식은 간헐적이지 않다. 매일 유지해야 하는 생활 방식이다. 정말 맞죠? 저도 간헐적 단식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 이 말이 더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먹는 시간대가 있고 식사를 마치고 공복을 유지해야 되는 시간대를 생체 리듬에 맞춰서 그렇게 매일매일 유지를 하는 거죠. 시간 제한 식사법을 제대로 하려면 2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대와 장이 휴식을 유지하는 시간대를 구분한다. 장이 연속해서
13시간 이상 쉬는 방식을 권장한다. 즉 식사 시간을 1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둘째, 식습관을 신체 리듬과 일치시킨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다. 그냥 아무 때고 13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맞추려면 이른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고 단호하게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오직 물만 가능하다. 또한 저녁 식사 후 취침 시간까지 3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 저녁 식사는 이를수록 더 좋다. 9번째는 보충제는 식습관을 보완하는 것.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보충제이기 때문에 보충의 역할만 하는 거죠.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보충제도 제 역할을 한다. 근데 죽이기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보충제로 우리의 식단을 최적화할 수 있다. 10번째, 수면은 가장 강력한 회복제. 우리가 쉴 때 몸이 치유되는 과정은 실로 놀랍다. 시간 제한 식사법은 몸속 장을 쉬게 하는 것이지만 수면은 장을 포함해서 몸 전체를 쉬게 하는 것이다. 수면이 부족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비만을 촉진하는 특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바로 그 영향을 느낄 수 있다. 12번째,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규칙적인 운동. 운동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실로 놀랍다. 민첩하든 둔하든 우리 몸의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미생물에 영향을 미친다. 생쥐 실험에서 운동이 장내 미생물의 급격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했더니 건강한 미생물이 40% 증가했다. 이런 실험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유익한 장내 미생물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멈추면 효과는 사라진다. 건강한 식습관이든 운동이든 모두 건강 효능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고 착각하지 말자. 건강에 좋지 못한 식습관을 운동으로 무마할 수는 없다. 만약 운동이 생활 습관의 일부가 아니라면 일주일에 적어도 30분씩 3회는 걸어보도록 하자. 10분밖에 여유가 없다면 10분부터 시작하자. 걸으면서 시간을 늘려가자. 13번째, 건강한 삶을 위한 교류. 고문의 가장 높은 단계는 고립, 즉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떼어놓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한다. 사회성은 인간 생리학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되어 있다. 소셜미디어는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장건강에도 좋지 않다. 마지막 14번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장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스트레스만으로도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생기고 장 투과성이 증가해서 디스바이오시스로 이어질 수 있다. 녹색 채소로 만든 스무디를 마시고 식물식을 하고 스포츠 센터에 가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머리와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미생물 역시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명상 같은 행위는 장에도 좋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갑자기 장내 미생물이 염증을 예방하는 대사물질과 유익한 미생물의 생산을 늘린다. 모든 신호가 자기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가리킨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부른다.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라고 하죠.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제 섬유질이 풍부한 식습관, 다양한 채소를 많이 먹는 식습관, 이것을 꼭 정착시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